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인데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은 지금 금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 친구분들한테 맨날 일방적으로만 제 하고 싶은 얘기하고 요새는 좋아요도 잘 못 누르고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한번 하실 말씀 해주시면 제가 제 의견 말씀 좀 드리고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논산 촌놈이신 김대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경근님도 계세요. 우리 박창숙님 저도 반갑습니다. 이 정성희님도 들어와 주셨고 이선희님 저도 흑입니다. 박서정님 여기서 좀 봐야 되겠는데 이거 저도 이 노안이라서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다 읽어봐야 되는데 댓글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이 노안이라서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다. 이제 됐습니다. 임주은님 화이팅입니다. 이명주님 현직 역사교사시라고요? 네, 우리 건영님 후원 얘기해 주셨는데, 글쎄요, 오늘 예상보다 빠르게 하루 만에 약 3억 가까이, 대개는 뭐 10만원, 3만원, 만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무려 3억씩이나 내주셨어요. 저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진 세상 되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저한테 정말 요즘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근데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이님도 후원하셨다네요. 감사합니다, 이이님. 이선희님, 시장님이 경선에 나오면 표를 갈라먹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제가 경선을 나가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정해질 테고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면 제가 이기면 당연히 다른 우리 경선 후보들이 저를 도와줄 테고 또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지거나 또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저도 열심히 도와줘야죠. 원래 경선을 치르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경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쟁을 해야 우리 팀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전혜숙님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조구경님 사랑합니다 그러시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구경님. 우리 박서정님 네 이재명입니다. 이영란님도요 사랑하는 시장님 해주셨는데 현수 엄마도 왔어요? 제가 요새 나경민님 저보고 맥주 한잔 먹으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술을 못 먹어요. 뭐 먹을 수는 있는데 힘들어서 술을 먹으면 다음날 일정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예 술을 입에 안 대요. 선거 끝나면 이제 그동안에 밀어놨던 거 한꺼번에 다 먹어야죠. 우리도 한번 모여서 술 한잔 하죠. 화면이 누웠어요? 그렇구나. 제가 이 화면을 좀 돌려야 되겠다. 저도 왜 누워 보이나 했더니 제가 누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거꾸로 되나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 이제 괜찮죠? 이제 똑바로 됐죠? 네, 똑바로 됐습니다. 역시 초보자라서 이제 제대로 나오죠. 화면 괜찮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사실 즐거워요. 제가 힘 받을 때가 어디겠어요? 뭐 언론에 나오는데도 뭐 그렇게 잘 써주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그 페이스북 동지들하고 이렇게 우시오 있자 하고 있을 때 제일 힘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한테 힘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힘나잖아요. 자,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제 표정 좋아지지 않나요? 처음보다? 아이고,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우리 김대수님 후원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는데, 본인은 하지 마시고요. 주변 다른 분들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사실 3,000원도 괜찮고, 이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는 또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또 투표도 해야 되는데, 그 투표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니까 주변 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좀 하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동시에 1,500분이 같이 보고 계신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댓글이 너무 빨리 사라져가지고 이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 또 넘어갔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자, 좀 넘긴 다음에 다시 좀. 김형구님, 요즘 종편의 언론 조작이 너무 심하다. 이재명 대통령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개표도 수개표로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들에게 또 당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 수개표 문제는 좀 국회에서 이번 2월 중에 좀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노력하죠. 실제로 뭐, 투표소에서 수개표 해버리면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덜 들고, 또 안전하고, 또 그 결과 정확하게 표시해서 뭐 본부로 가서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수개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 일이란 누군가가 뭘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 자체도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 안 생기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개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송영길 의원이 또 발의도 했고 또 수개표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 분들 많으시니까 또 노력해보죠. 정명균 님이 나주에서 봤다고 그러시네요. 언론에서 이재명 얘기를 뺀다. 뭐 당연하죠. 제가 재벌 체제를 해체해서 재벌 가문들이 재벌 기업들한테서 아예 손을 못 대게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요 광고주인 언론들이 저한테 우호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뭐 언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SNS로 네트워크로 열심히 또 서로 의지하고 힘써서 언론 한번 이겨보자고요. 우리가 언제 기득권자들한테 뭐 도움 받아가면서 뭘 했습니까? 저는 정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득권자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억제하는 게 쉽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정치는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을 지원하는 이 암묵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도 기득권자, 즉 강자들 편을 들고 다수의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방치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는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저부터라도 우리 여기 지금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부터라도 사실 정상적인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시키고
그래서 진짜 다수의 약자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기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우리 보도하지 않는 거 슬퍼하지 말자고요. 대신에 항의는 합시다. 언론들은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죠? 언론사들이 전화도 한번 해주세요. 왜 안 내주냐, 빼주냐, 왜 빼느냐.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 손가락 혁명 동지들이. 그리고 참, 지금 말씀드리는 김에 그 부탁 하나 드릴게요. 좀 화나더라도 표현들은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감정을 좀 통제를 못해서 상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냥 사실 강한 거는요, 제대로 지적은 하고 대신에 지적하는 내용이 품위가 좀 있고 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를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똑같은 거라도 예를 들면 험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모욕적 표현을 쓴다든지 또는 뭐 허위 사실을 뭐 넣어서 이렇게 비방한다든지 이러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럼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혐오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결국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거든요. 우리 조금만 신경 쓰자고 이 감정을 좀 잘 추스려야 돼요. 뭘 이렇게 반박하더라도 또는 상대를 비판하더라도 정말로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애정 가지고 점잖게 부드럽게 지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제가 조금씩. 전정민님, 시장님 덕에 요즘 성남 시민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시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사실 좀 그렇죠. 제가 기초단체장인데 소위 대한민국 대선 후보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는 사실 성남시에서 실적 때문일 겁니다. 성남 시민들이 많이 선전해 주시고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국에 알려져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우리 홍보해 주시는 우리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같이 하신 친구들이 2,000명을 넘었네요. 2,115분 되셨습니다. 잠깐만, 이게 누구야? 유지훈님, 트럼프처럼 연설 때 막말 팍팍 해주세요? 이거 농담이죠? 제가 진짜 막말한 일 있어요? 직설적 표현을 한 일 있어도 제가 막말하지는 않았는데 농담이실 거라고 봅니다. 김태환님, 산모님의 맘마이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누가 그 맘마이스 찍을 때 그 페이스북으로 중계하는 건 잠깐 봤어요. 근데 재밌다네요. 그 김용민 씨가 맘마이스라고 파파이스 예, 그 대응하는 그런 무슨 뭐 팟캐스트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서 저희 집사람 제 아내를 제일 먼저 찍었대요. 근데 그거 되게 재밌답니다. 저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배고 교육 정책 잘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얘기처럼 재벌이 해체되기 전까지 교육은 변할 수 없습니다. 재벌 개혁이 되면 저 같은 사교육은 없어집니다. 맞아요. 이 교육 정책은 정말로 참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이긴 한데, 이 기회의 관문을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젊은 세대들 수십만 명이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통과하는데 너무 고통이 큽니다. 근데 그 통과하는 규칙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기회를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 기회는 사실은 산업, 경제, 고용 문제입니다. 정부가 강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약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취하면, 그러면 사실은 다수가 기회를 누릴 테고, 기회의 관문이 커지니까 경쟁도 좀 완화되고, 그러면 사실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부분적인 거, 그걸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뿌리가 있는데 안 고쳐집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우리 정치를 아무리 고쳐도 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재벌들,
이사회 경제 권력자들을 저희가 정비하지 않는 한, 뭐 그들이 계속 이사회 실제 뿌리로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현상적인 거 정치 고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비슷해요. 교육 문제도. 지형태님은 고향 선배님이시라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팩트에 기초한 비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번에 누가 도와준다고, 뭐 도와준다고 한 거겠죠? 뭐 허위사실, 모욕적 표현 이런 거 하다 우리가 품위 없는 정치 집단, 정치 세력으로 이게 낙인 찍혀서 타격이 컸어요. 그런 건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 줄 거죠? 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최양규 님이 후원금 모아서 시장님 산삼 좋은 놈 사주자고 하시는데, 저 산삼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힘 팍팍 나요. 오늘 보니까 벌써 2,100명 넘으셨어요. 2,156분 같이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힘나잖아요. 우리 지금 동시 접속해 주시는 2,200분 가까이 되는 분만 정말 입장 통일해서 뭐 예를 들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또 주변에 후원을 권장 좀 해주시고요. 본인들도 해주시겠지만 10만 원은 다 환급되잖아요. 약간 정성인데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또 그 선거인단도 좀 같이 하자고 해주시고, 또 자원봉사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죠. 자원봉사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집에서 우리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목록 같은 거 드리고 그 선거인단 가입 좀 하도록 권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제가 이 경선 얘기 잠깐 할까요? 되게 뭐 여론조사 지지율 보고 이재명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선은요 적극적인 행동가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어때요? 여론조사는 이 전화를 누군가가 받습니다. 5,000명을 대표해서 전화를 받는데 95%는 전화를 아예 끊어버려요. 오면은 아이고 뭐야 이거 이렇게 끊어버리고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중에 한 5% 정도 좀 시간 여유 있고 좀 그런 분들이죠. 전화 받아가지고 누구 당선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이 세다는데 뭐 세력도 많은데 이러면서 그 사람을 누르잖아요. 이게 여론조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경선에 안 나옵니다.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선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도 모바일 투표 다 했는데, 그때 모바일 투표까지 포함해서 신청한 전국의 이 선거권자가 100만 밖에 안 됐어요. 100만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실제 투표한 사람 또 몇 명이냐면 60만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30만 좀 넘으니까 문재인 지금 현 후보께서 과반수가 넘어가지고 결선 투표도 없이 그냥 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30만 정도만 찍으면 그 후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구 5,100만인데 그 중에 30만 또는 50만, 뭐 많이 잡아서 100만, 그럼 2% 아닙니까? 100명 중에 2명, 1000명 중에 20명, 이 정도가 실제 투표를 하는데 1000명 중에 20명은 사실 많죠. 우리도 지지율이 지금 뭐 굳이 뭐 하면 한 10%, 8%, 10%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렇게 일부만 정말 열심히 찍으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은 여론조사와 다른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세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치학 교과서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고 대세는 유지되지 않아요. 대세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추세로 뚫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잘 유지가 안 되고, 특히 경선에서는 될 것 같은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요, 꼭 돼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찍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꼭 돼야 할 사람 찍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인구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여론조사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요.
그 사실은 안 맞잖아요. 여론조사 맞은 거 봤어요. 작년 4.13 총선 전혀 여론조사 안 맞았죠. 다 새누리당이 뭐 180석 할 거냐, 뭐 200석 할 거냐 막 그랬는데 실제로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았죠. 미국의 경선도 그랬고 또 미국의 대선도 그랬고 그건 사실은 전혀 안 맞았던 거 아닙니까? 자신감을 갖자고요. 정찬규 씨께서 3년 전부터 지켜봤는데 주위에도 항상 말했고 제 신념과 가장 적합했고 눈빛에 반했습니다. 제 눈 작은데 눈빛에 반했다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항상 앞으로도 응원할 거고 믿고 갈 겁니다. 가슴 벅찬 나의 아니 우리의 미래에 가장 필요하고 절대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지위를 노리고 뭘 한 일은 없어요. 제 집사람이 요새 옛날 제 일기장, 그 공장 다닐 때 썼던 일기장, 그 일기장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출연 요청도 하고 오고 그러니까 읽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시집 온 다음에 그 어려울 때나 또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인간은 그 일기장을 봤더니 그 일기장에 나와 있는 그 꼬맹이의 모습이 지금 자기 남편 즉 저하고 너무 똑같더래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고 똑같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뭐 지지율도 정체중에 가니까 뭔가 변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변신하는 게 어떠냐. 뭐 예를 들면 사드 문제나 또 한미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그냥 좀 접고 친미적 태도 뭐 이런 거 좀 보여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죠. 제 진심인데 저는 어떤 지위를 탐해서 뭘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그야말로 그 지위가 가지는 권한이죠. 제가 성남시장이 된 것도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그 시립의료원을 성남시에서 막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건으로 제가 수배가 돼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직접 시립의료원 만들자 이렇게 마음먹어 가지고 그때 시장 출마를 결심했거든요. 이게 시장 출마해서 6년 만에 당선이 돼가지고 결국 2013년에 착공해서 지금 이제 올해 완공이 됩니다. 사실 저는 시립의료원, 즉 공공의료 확보운동을 완료하기 위해서 시장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저한테 누가 재벌하고 손잡으면 대통령 만들어줄게. 엄청난 돈도 주고 뭐 세력도 주고 막 보도도 사실 뭐 방송에 누구처럼 많이 나가면 제가 바로 1등 할 거거든요, 사실은. 좀 태도 바꾸고 이러면. 근데 제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나를 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대통령 될 생각 없다.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일도 못하는 대통령 왜 되냐. 제가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통령 될 거면 시켜줘서 도도 안 한다. 일 못하는 대통령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시장이나 뭐 인권운동가 시민운동 하는 게 낫지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저는 시류에 맞춰서 저를 바꿔가면서 뭐 어떤 지위 얻고 싶은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원칙적인 생각, 가치 이런 거 그냥 끊임없이 주장하고요. 그걸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면 저를 지지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영 뭐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아직 너는 때가 아니다 라는 사람이 많으면 그럼 뭐 기다려야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저를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자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어디서나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가끔씩 제가 말 실수하죠, 그죠? 뭐 아직 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은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말한 거 다 지켰고 지킬 수 있는 얘기만 했고 그리고 상황 따라 뭐 제 입장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 있는 게 저는 원고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아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이 써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 얘기를 해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제가 그거 압니다. 그래서 바꿔가면서 소위 이제 보완해동 해가면서 제가 자리를 놀릴 생각은 없어요. 저보고 고집세다고 자꾸 누가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긴 하던데, 그래서 저는 뭐 꿋꿋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현홍님께서 시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좀 쓰시면 제가 읽어볼 거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누가 하지 말라더라고요, 여기 집에서.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고 소위 우리 친구님들 반응이 좋으면 제가 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번에는 매일 쪽지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시간 정말 너무 없어서요. 잘 못 읽어요. 뭐 우리 참모진들이 좀 분류하긴 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해서 제가 한번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봤는데 지금 2,929분이 동시 접속으로 저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면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죠. 이게 뭐 많이 넘어가야 되겠네. 이거 뭐 엄청나게 좀 글이 많이 들어와서요. 황소의 고집 좋아해요. 저 황소 고집이 진짜. 여러분도 보시는군요. 몇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있나. 자, 넘겨볼까요? 드디어 3,001 됐습니다. 이 야심한 금요일 밤에 3,00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혜영님 좋아요? 땅끝. 윤민철님은 저기 해남이신가 보네요. 교육적으로도 좀 바꿔주세요. 너무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요. 경쟁사회를, 경쟁이 치열한 걸 바꿔야죠, 사실. 이주연 님도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좀 지나간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재호님. 고향이 영양이라고 했던 시장님 평생 지자 이재호. 그분이시구나. 제가 기억나요. 제 어머니도 고향이 영양 청기면 행화리. 우리 어머니가 청기면 출신이세요. 그 청기면에서 산을 넘으면 그게 예안면인데 그 산 넘는 첫 번째 영양군 청기면하고 안동군 예안면 요 경계 산꼭대기 거기가 저희 출생지예요. 요새도 하루에 버스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들어온대요. 제가 어릴 때 그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요. 그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냐면 한 6km 가까이 됐어요, 학교까지.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면 이제 7살, 8살 요때 아닙니까? 근데 그 6km를 산길을 걸어가는데 요즘 저 찻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산길이에요. 산으로 이 오솔길이 있는 거 있죠, 산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걸어가면 나뭇잎들이 얼굴에 툭툭 걸립니다. 왜냐면 산길이니까. 근데 그 산길을 그 초등학교 1학년이 6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산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학적부라 그러나요? 생활기록부? 통신문? 그걸 읽어봤더니 1학년 때, 이거 진짜 비밀인데 우리만 알고 다른 데 가르치지 마세요. 1학년 때 결석을 80일을 했더라고요. 지각 70일. 절반을 지각하거나 결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 명량군 청기면이 고향인 분을 봐서 반가워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됐습니다. 홍군님이 재벌 해체, 적폐 청산, 친일 청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재벌 얘기 잠깐 할까요? 이제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재벌이 사실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 족벌들이 문제입니다. 가문들이. 이 사람들이 주식 지분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5%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 100% 완전히 지배하는데 이거 도덕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불법 행위를 하는데 기업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기업들을 이용하죠. 이번에 이재용이 자기 그 총수지위 상속하는데 삼성물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지금 이용해 먹었잖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서 제가 배터리 잠깐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안 되겠다. 잠깐만요. 배터리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집사람이 절대로 이게 방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잠깐 놔두겠습니다. 사실은요, 제 아내가 지금 광주 갔어요. 광주. 전라도 광주. 그래서 오라는 분이 많아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절대로 집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하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됐다. 여러분도 저를 이 집에서 봤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참 금요일 밤에 저 이런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 되게 많네요. 3,300분이 넘었어요. 금요일 밤인데 12시 다 돼가요. 참 재벌 얘기. 그래서 이 재벌들이 재벌 가문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재벌 기업들한테서 가문들의 부당한 지배, 이 불법 행위를 싹 제거하면 이 재벌 기업들이 얼마나 튼튼한 기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튼튼한 기업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 기업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는 재벌 체제 해체입니다. 재벌에서 재벌 기업군에서 재벌 기업 집단에서 재벌들의 부당한 지배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암적 요소를 싹 제거하자는 거죠. 그럼 기업이 얼마나 튼튼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재명이 재벌 해체하자 그런다. 재벌 기업 없애자 그런다. 재벌 기업 없어지면 한국 경제 망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사실은 유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겠지만 이재명 시장이 왜 재벌을 없애자고 그러지? 뭐 이런 분이 사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재벌 체제를 해체하자. 정상적인 착한 재벌 기업 만들어주자. 그런 거죠. 안현주님, 용역회사, 하청회사 좀 없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이것도 많이 지금 밀린 거군요. 노래도 한곡 해달라고요? 이진우 선생?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밤에 떠난 여인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노래 한번 할까요, 진짜? 제가 유행가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그 하남석이라는 사람의 밤에 떠난 여인입니다. 그걸 왜 배웠냐면 제가 동마고무라고 하는 공장에 76년 겨울에 다녔어요. 가을부터 이제 겨울까지 다녔는데 그 동마고무 회사에 그러니까 12살 때 다닌 거죠. 근데 12살 때 다니는데 이 동마고무 회사가 그 철야를 많이 시켰어요. 철야 여러분 아시죠? 밤새 일하는 걸 철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일하는 건 야근이고요. 밤 10시 넘어가는 거는 철야라고 하는데 당시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철야가 이제 2시에 끝나는데 2시에 끝나면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통금 때문에. 그러니까 2시가 넘으면 4시까지는 공장에서 뭐 공장 바닥에 뭐 깔판을 까거나 뭐 제품 쌓아놓은데 그 위에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자고 이제 4시 땡땡땡 뭐 이렇게 치면 이제 집에 가는 건데 그 2시간 동안 잠을 자기 어렵잖아요. 그때 2시간 동안 뭘 하냐면 주로 이제 그 장난을 치고 놀거나 이러는데 그 중에 저보다도 더 어린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그런 그 소년 노동자, 꼬맹이 노동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키는 조그마한 강원도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 가르쳐준 노래가 동요가 아니고 그때 바로 유행했던 하남석의 밤에 떠난 유행이었습니다. 아시는 모르겠는데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만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잘 안 돼. 저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 잘하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귀 버리셨죠? 이진우 씨 괜히 이런 거 시켜가지고. 네, 우리 소진성 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어요. 진짜 이거 중요한데, 우리는 페북에서만 우리끼리 자전거래, 자전거래, 좋아요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뉴스 페이지에서도, 뉴스 페이지, 뭐 다음 네이버 이런 데 말하는 거죠. 좋아요, 호감 등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댓글 달 때 상대방 비방, 말싸움, 글도 배등 하지 맙시다. 이거 진짜 맞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에 3,300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정말 포털이나 네이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기사 이재명 검색 한 번씩 해주시고 하루에 거기다 기사에다가 댓글 하나 써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게 몇백 명만 돼도요. 몇백 명만 돼도 댓글만 뉴스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수백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언론에 이재명 안 나온다고 그럴 게 아니라요. 이재명 검색 좀 해주고 댓글 좀 달아주고 댓글에 좋아요 눌러주고 이러면 그러면 올라가거든요. 그거 좀 해주실래요? 이게 작은 실천이죠.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가진 힘은 작아요. 힘은 원래 기득권자들 가지고 있죠. 돈, 조직, 권력, 영향력 뭐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대신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근데 숫자가 많은 다수가 져요. 힘센 소수가 맨날 이겨서 나라가 이 모양이죠. 근데 왜 힘센 소수가 언제나 이길까요? 힘이 적은 다수가 에이 내가 뭐 이거 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패배의식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다수가 1인 1표인데 다수가 조금씩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역사를 바꿔요. 그게 뭐냐면 이번 촛불 국면에서 이 초를 든 시민들이 절대 권력 박근혜를 내쫓을 상황에 와 있잖아요. 뭐 저들이 뭐 반격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촛불을 드는 행위가 사실은 정말 바람 불면 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가 얘기한 것처럼. 참 그 김진태라는 친구가요. 제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갑내기. 근데 여하튼 그건 딴 얘기고. 근데 작은 실천을 다수가 하면 그게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그냥 물결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이게 언론에서 안 써도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고 그러면 누군가가 댓글 많은 뉴스네? 이렇게 보면 수십 수백만으로 확장되니까 사실 9시 뉴스만 나오는 만큼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좀 도와주십시오. 5년 전에 베트남 오기 전에 트위터에 마팔해 주셨는데 토끼 갑상이에요? 김민 씨? 반갑습니다. 안 들려요? 진짜? 잘 안 들리세요? 난 볼륨은 조정할 수가 없는데.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들리시나 안 들리시나? 어떠신가요?
이 황보결 씨가 형보수지라고 이제 욕이죠 이거. 이 황보결 씨는 내용을 좀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형님 부부가 하신 얘기입니다. 잘 들리신다고요?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그런 걸 보장하죠. 힘없는 약자들이기 때문에 다수가 단결해서 힘센 사용자한테 공동 대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걸 노동 3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루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부당한 행위를 하면 파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힘을 키워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자기 직장 없어져 가면서까지 파업해가지고 그야말로 회사 망하게 하겠어요? 그 어떤 바보가 자기 회사 망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다 억지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하도 많이 들어서 노조 만들면 회사 망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노조를 만들어야 또 노조가 강해야 회사가 튼튼해집니다. 이거 빈말이 아니라요. 이거는 뉴딜 정책.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대공황 때 그 공황 상태의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한 정책 중에 제일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노동자 강화입니다. 그전에는 노동자들이 단결을 하면 아니 왜 편을 짜가지고 달래들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반란죄로 처벌하고 그랬어요. 그냥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기업들이 계속 노동자들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강해지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벌어가 차곡차곡 창고에 쌓기 시작한 겁니다. 시중에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뭐가 왔냐면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루즈벨트가 바꾸기로 맘먹은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독점 못하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회사의 사측에 대항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대기업들 부당하게 과도한 소득을 쌓고 있는 데다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 정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시작한 거죠. 그때 미국은요, 세율 높을 때가 91%를 세금으로 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진제를 하는데 일정 액수 이상은 세금을 91%를 내고 9%만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소득세가 조금 벌 때는 거의 안 내잖아요. 내고 좀 많이 벌면 더 내고 더 내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1년에 1600조 정도 됩니다. 국민 총생산이. 그런데 누가 1000조를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0조를 벌어가지고 그냥 쓸 데가 없으니까 창고에 쌓았어요. 소위 사내유보금 이런 걸로. 그럼 500조밖에 안 남잖아요. 600조밖에. 그러면 다음에 경제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면 1000조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12% 이렇게 그러고 답이 안 나오니까 누진을 해가지고 500조 이상 번 거는 70%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민들한테 복지 지출을 하니까 국민들이 구매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노동자들 탄압할 게 아니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강화해서요. 사용자들하고 싸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특히 삼성그룹이 노조 없는 게 회사 방침이라는데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이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회사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삼성에 반드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삼성 회사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서 힘을 키운 다음에 좀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고 또 하청업체도 좀 없애고 사내 여창도 없애고 하청업체도 부당하게 많이 뜯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근데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사내 하청 유지하고 반올림이라고 아시나요? 삼성 LCD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백혈병 걸리는 사람들. 그 200명이 넘는다는데 산재 처리를 안 해줘요. 보상도 잘 안 해줘요.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 매일 해달라고요?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시고 호응이 많으면 제가 매일 해야지. 또 뭐 많이들 써주셨는데 너무 많아서 그래요. 참 뉴딜 정책 공감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재벌 기업들을 착한 기업 만들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런 경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보호하고 노동권 강화하고 그 다음에 증세해가지고 사실 증세도 아니죠. 감세한 거 원상복구 해가지고 다시 이제 국민 복지 증진시키면 국민 구매력이 늘어나서 경제가 정상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경제 살지 않아요? 이걸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맞지 않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거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실업자가 100만 명이라고 해요. 말로는 3점 몇 프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요, 법으로 52시간 이상 일하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전 세계적 추세 아닙니까? 요즘 4차 산업혁명 그 논리가 많죠.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런데 그럼 1차 산업혁명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달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인류는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해왔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옛날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적응해왔냐면 노동시간을 줄여왔던 겁니다. 아주 먼 오래전에는 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일하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등불 켜놓고 일하고 이렇게 해도 겨우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러면 실업자가 막 생겨났느냐? 그게 아니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 있을 때만 일하게 되고 또 그것도 나중에는 10시간 일하는 걸로 가고 나중에 8시간 일하고 요즘은 OECD 뭐 이런 선진국들 유럽 이런 데는 7시간 또 6시간 이렇게 일합니다. 하루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상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요 354만 명이 된대요. 근데 이 52시간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초과 근로시간, 불법 근로시간 요것만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처벌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없어지면 일자리 몇 개 생기냐면요. 일자리가 33만 개가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그것만 해도. 그러면 실업자의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동부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요. 52시간 일하는 거 너무 적다고 68시간 일해도 된다고 법에 어긋나는 지침을 노동 현장에 보내가지고 불법 노동을 갖다가 방치하고 권장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사용자들 편, 회사 편 드느라고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법대로만 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쉽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이게 국가 권력을 담당한 권력자들이 강자들하고 인연이 너무 깊어서 강자들의 편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슬프죠. 그냥 정상적으로 권력 행사만 해도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는데요.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제가 잘한 건 특별히 없거든요.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개인적으로 뭐 다른 용도, 사익을 취하기 위해 쓰지 않는 거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자들이 가진 권한과 예산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의지잖아요. 대신 맡긴 건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편이라고 막 주고 뭐 힘없고 약하다고 안 주고 힘센 데다가 주면서 거기다 이익 좀 나눠 갖고 이러면 되겠어요?
부정부패하지 않고 공정하게만 해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싸우죠. 대통령 돼도 SNS 아이디는 안 바꿀 거죠. 당연히 안 바꾸죠. 제가요,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명함에 제 핸드폰 번호를 기록해서 다니면서 명함 주잖아요. 혹시 받으신 분 있을 텐데 저는 그 전화번호가요, 제가 옛날 변호사 할 때 쓰던 그 번호입니다. 처음부터 쓰던 그 번호. 저 앞으로도 안 바꿀 거예요. 근데 SNS 아이디는 왜 바꾸겠어요? 당연히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심심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죠. 그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닌가요? 이종민님께서 국민은 개돼지가 맞습니다. 종민님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보여도 저는 국민들을 믿어요. 이번에 촛불 시위 나오신 우리 국민들 보셨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요,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그릇 깨진 사람 하나도 없고요, 꽃이 핀 사람도 없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어디 유리창 하나 안 깨지고, 이거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위대한 국민들 맞아요. 개돼지 아닙니다. 대한민국 40대 50대가 안고 있는 삼중고, 높은 양육 및 교육비, 빚내서 집을 마련한다. 가계대출에 고생하고. 맞습니다. 우리 허영조님 말씀 맞죠?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지금 제안했다가 뭐 여기저기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받잖아요. 기본소득.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지금 말씀하신 양육, 보육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제가 지급할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생아, 아동,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 같은 청년, 또 29세 끝날 때까지 30세 전에 청년들이거든요. 다 어렵잖아요. 근데 이들한테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 그 사람들 보육비용 도움이 되겠죠. 또 65세 이상 돈 없어가지고 종이 주워서 팔다가 비관하고 죽는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1년 자살자가요 17,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도시가 한 개의 웬만한 군이 사라지고 있어요. 매년 자살로. 슬픈 일이죠. 그렇게 어려운 우리 노인, 청소년들 저희 도와줘야 되고요. 장애인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전원. 그 다음에 농어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농어민. 그래서 29세 이하의 청년 아동들,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농어민. 여기 2,800만 명이더라고요. 여기다 연간 100만 원씩을 지급하되 이거를 그냥 안 주고 또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 예를 들면 부산이 한 350만 된다는데 약 3조 원 정도가 부산 지역 경제에 풀리게 되죠. 3조 원이 매년 부산에 상품권이 교부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반드시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살겠죠. 이러면 경제도 살고 국민들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기업들도 뭐 물건 잘 팔아서 좋고 다 좋죠. 근데 이거를 예산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무 쉽습니다. 이 마음 문제인데 1년에 국가 예산이 400조입니다. 400조. 올해. 이 400조 중에 7%밖에 안 돼요. 4728. 7%는요.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예산 조정해가지고. 삼성그룹 같은 데다가 R&D 지원하는 이런 것만 몇 조씩 되는 거 이런 거 깎고 하면요. 금방 만들거든요. 그 돈으로 우리 서민들 주머니도 채워주고 골목 경제도 살고 또 보육, 양육비 이런 거 부담도 줄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장수군, 광주, 이런 시골 특히 저쪽에 화순 이런 시골 군 같은 데 농민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농민들이 한 네 가족, 다섯 가족이 같이 살면은 전원이 다 받게 되니까 그러면 한 1년에 400, 5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도움되죠. 근데 그걸 반드시 그 동네에 가게에서만 쓰게 하면 그 또 동네 자영업자들 다 살아나잖아요. 이게 진짜 경제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의 일부죠.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자, 친일정산 꼭 할 거죠? 이나열님 꼭 해야죠. 권무영, 천무영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가입 부탁드려요. 근데 전에는 제 페이스북 가입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막 강제 가입이 되던데 저번에 누가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또 저를 강제 가입 시켰다가 제가 또 엄청나게 비난받았어요. 그냥 제가 보기는 하니까요. 열심히 해주세요. 대포폰스라고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저는 수없이 얘기했는데요.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했어요. 최저임금 10,000원은 제 공약이죠. 그리고 성남시에서는요. 이미 최저임금 10,000원을 위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남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000원이에요. 올해부터. 예를 들면 시 산하기관, 시에 고용된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사람들 시간당 10,000원씩 주고 있죠. 자, 8,000원씩. 그래서 내년에는 9,000원, 내후년 정도에는 10,000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에서부터 먼저 하면 다른 데 따라하겠죠. 저희가 할 테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민영 씨 핸폰 번호를 주세요. 그건 좀 곤란해요. 네, 감당이 안 돼. 이해 좀 해주세요. 이정희 의원 페북 사진 첫 번째가 이재명 시장님 이던데요? 이 진짜요? 제가 이정희 의원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후배시기도 하고요. 이정희 의원처럼 똑똑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되게 통합진보당이 이제 강제 해산돼서 지금은 이제 당 활동을 안 하시는데 정말 가슴 아프고요. 저는 통합진보당이 위헌 판결 받고 해산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재심 청구해서요. 다시 복구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정의라고 봐요. 더군다나 그 소속 의원직을 박탈한 거는 그 자체가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선동죄만 유죄, 음모는 무죄 나왔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당의 일부가 그런 선동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만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당 전체를 해산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이 카프라체? 이 양반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신데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이관님이세요? 이거 메일 해주세요. 그냥 뉴스는 여러분이 보세요. 저도 잘 못 보는데요. 조형진님이 정책 하나 제안하신대요. 읽으시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지체장애인입니다. 저도 지체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마음 굴뚝 같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거기서 오는 상실감에 대해서 비장애인들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데 요새는 많은 TV 채널에서도 수화가 많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모든 채널은 아니게 TV 채널의 전면 수화 통역사 의무화를 하는 겁니다. 그거 좋네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해 놓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이 써주셔서. 냉장고에 잼이 있었다. 재밌는 이야기 끝? 이게 완전 김경민님 완전 아재 개그. 응? 아재 개그 하기 없기. 우리나라 월성 원전 어떡하나요?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입장 냈는데요. 원전 제로 와야 됩니다. 이 원전이
핵발전이죠, 사실은 솔직히. 원전도 우아하게 이름 바꾼 건데, 이 핵발전소는요, 이 핵발전으로 생기는 전기가 싸다고 우리가 교육받았는데, 실제로는 안 싸요. 왜냐하면 비용 계산을 직접 비용 말고,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처리 비용, 또 그 위험 비용, 만약에 고리나 이런 그쪽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진짜 후쿠시마처럼 사고 나고 싶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위험 비용을 돈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온갖 그 폐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두 해도 아니고 수백, 수천 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계산하면요,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원전을 없애야 된다. 당장 없애는 게 좀 어렵다고 하니, 이미 내구연한 지난 거는 다 빨리빨리 폐쇄하고요. 새로 짓는 거 하지 말고, 있는 거는 좀 지나가게 한 다음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산업화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도 생깁니다. 선진국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어요. 이 원자력 마피아 때문에 그런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월성 원전은 폐쇄해야죠, 그죠? 기간 지났는데. 또 많이 또 넘어가고 또. 윤미연 님이 영세 자영업자 입장 고려한 정책.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은 꽤 많습니다. 많은데, 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체인점, 가맹점 이런 데는 단체 행동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단체 행동을 하면 지금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 1대1로 다 교섭해라 그 말인데, 그러니까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체인점들, 대리점들 이런 데는 단체 조직을 하고 단체로 집단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좀 추가를 한다면, 제가 아까 제시한 대로 기본소득 43조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해당 지역에서만 쓰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 사람은 성남에서만 쓰고, 진주 사람은 진주에서만 쓰고, 1인당 금액이 약 85만 원 정도 되니까요. 100만 도시 같으면은 8천억이 매년 지급되게 됩니다. 8천억이 그 동네에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제가 정말 팽팽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560만 자영업자가 43조 원이면요,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모든 자영업자가.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요거 국가에서 한 7%만 투자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진짜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회를 만들어 주실 거죠? 네, 또 한번 넘겨서 산업용 전기로 인상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라고 해가지고 생산원가의 90%에 공급받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민간 가구들은 한 1.5배 내지 2배 가까이 전기료를 부담하죠. 서민들이 돈을 모아서 삼성 같은 재벌 기업들을 막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 그러니까 성장기, 한국 경제 성장기에는 뭐 어쩔 수 없었다는 뭐 변명도 통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이거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말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받고 서민들 전기료 내려줘야 됩니다. 김범수님, 농민들 살려주세요. 제가 기본소득 설계하면서요, 각 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대 말고, 그러니까 29세 이하, 65세 이상 말고 부문별로 기본소득 지급 대상으로 저희가 산정한 게 장애인하고 농어민, 축산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특히 농어민들한테 지원을 해야 저기 지방 경제가 삽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그 동네가 살아나잖아요. 농민들은 사실 전략산업입니다. 식량이 무기화될 텐데 나중에 우리가 농업 다 없애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보조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농업은 다 지원해요. 전부 지원합니다. 일본만 해도요, 가구당 800만 원 가까이 지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지원하냐면 16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스위스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2,500만 원 지원합니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보통 한 1,000 몇백만 원씩 지원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160만 원 지원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죠. 농민들 보고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으로 재벌 대기업들은 덕을 봤지만 우리 농민들은 손해를 봤으니까 농민들한테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농가는 다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구성원당 뭐 농민 가족이 5명이다. 그럼 500만 원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아마 상당히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한송이 님이 안 사요 그러는데 뭘 안 산다는 거죠? GMO 일본산 폐기물 수입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하면 취임 다음 날부터 이거 수입 금지입니다. 특히 GMO는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표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 먹잖아요. 철저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수입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디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식물을 만들어요. 그걸 또 사람이 먹어요. 그거 어떻게 될지 알고요. 그거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GMO 반대. 김현권 의원이라고 농민 대표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좀 죽이 잘 맞는 편이죠. GMO 막자. 꼭 막아야죠. 야,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꽤 됐는데. 지금 시간 얼마 됐어요? 아시는 분이 없구나. 정희성 씨, 성남 사는 고1 학생인데 성남이 확실히 다른 지역보단 잘 살기 좋게 만들어준 시장께 감사. 저도 감사합니다. 당내 경선의 부정선거 방지 대책은 모바일 문제는 저희가 같이 시스템 점검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당을 믿어야죠. 설마 믿읍시다. 다 우리의 식구들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또 함께 가야 될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경쟁하지만요. 결국은 하나의 팀으로 또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정권 교체해야죠. 근데 가능하면 저는 정권 교체를 하되 더 나은 정권 교체를 하자. 뭐 그런 입장이긴 해요. 크게 읽어달라고요? 실용주의 정책, 진정성 있는 정책 발표하면 뭐하나요? 매체에서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페북에서 대통령 만들기 검색해서 가입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댓글 부대입니다. 이거 읽어주면 안 되는데. 관련 기사에 대한 안티 댓글은 즉시 방어, 총력전 들어갑니다. 검색 순위 올라가면 건들지 못합니다. 지혜흥님인가요? 지혜홍이겠죠? 홍님 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원석님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네요. 조류 독감도 못 맞고 있는 나라. 진짜 웃깁니다. 이제 조류 독감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인데 얼마 전에 조류 독감이 확산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토종닭 협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농민들인데 안 됐죠. 이 토종닭을 못 파니까 농민단체에서 정부에 요구를 한 겁니다. 토종닭은 거래하게 해달라. 이 농림수산부가 토종닭 협회가 좀 세니까 거기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토종닭은 팔아도 된다고 뭐 이런 예방 조치를 하고 팔아라. 그런데 전국에서 토종닭이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성남 모란시장이거든요. 근데 성남 모란시장에 토종닭을 갖다 팔면은 조류 독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방 차원에서 다 막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농림부 보고 미쳤습니까? 어떻게 토종닭은 괜찮다고 예외를 합니까? 조류는 조류인데 토종닭도 실제로 이제 조류 독감 걸리고 있었거든요. 보고상으로. 그래서 농림부가 제가 얘기하니까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이 토종닭 협회가 이재명이가 항의하는 바람에 토종닭 팔 수 있었는데 못 팔게 됐다고 성남시청에 가서 항의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모하면은 그냥 봐줘야 되나요? 근데 문제는 저는 안 들어줬죠, 물론. 근데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게 됐지만 정부가 보상 대책을 제대로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토종닭 먹으면 예외로 팔아도 된다고. 이렇게 정책을 하니까 조리독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수천만 마리를 지금 메모를 했잖아요. 3천만, 제가 보기로는 3천만 마리 넘은 것 같은데. 진짜 황심합니다.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 1시간 됐다네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자, 마지막. 힘내라. 트리스탄 리께서 이재명 힘내라고 있어요. 진짜 힘납니다. 또 이승민, 박근혜 착해요? 안 착하죠. 대통령 안 되면 성남으로 이사 갑니다. 제가 이사 안 오게 해드릴게요. 오영환님, 김도형님도 있고요. 박혜연님, 바벨탑, 경선인단 모집 웹자보 30명한테 보내고 설명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 사람이 마음먹으면요, 경선 선거인단 수십 명 할 수 있는 거는 금방입니다. 자기 카톡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정성인데, 사실 우리 지지자분들이 열성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찾아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 주시면 많이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좀 해주실래요?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콜센터 전화를 하든지 뭐 모바일로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주변에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카톡이든 뭐 밴드든 카페든 이런데 좀 그분들 중에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좀 선거인단 하게 해주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긴다고 확신하거든요. 채연님, 재명이 오빠가 제일 멋지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저도 확 넘어간다니까요. 선거 연령이나 당연히 낮춰야죠. 남재영님. 17살, 18세로 하는 건 당연하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 진짜 일리 있던데 18세 되면 군대 가잖아요. 군대는 가야 되는데 투표는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안 되고요. 비례대표제는 최현우님 확대해야 됩니다.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문제죠. 군사정보보호협정 폐지해야죠. 그건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냥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폐지할 수 있어요. 그건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되느냐 문제겠죠. 왜냐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명시적으로 한 거지만 미국의 사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드를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은, 왜냐하면 사드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부하고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사실 사드를 용인하는 측에서는 폐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드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한번 보죠. 이진우님은 500명 조직해서 선거인단 조직할 거라는데 진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진우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신료 내리기. 통신료도 내려야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과도한 통신료를 내려야지. 그리고 참 내일 제가요 촛불 집회 갈 텐데 여러분도 많이 오십시오. 촛불 집회를 가는데 촛불 집회 가기 전에 제가 삼성 본사 사옥 앞에 가가지고 리코법이라고요. 범죄 수익 환수법 제정하자라는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범죄 행위를 해서 돈을 모았으면 그거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범죄 행위를 해서 돈을 모아도요, 형사처벌만 하지 돈을 뺏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지어서 돈을 버는 게 유리해요. 심지어 돈을 300억을 사기를 쳤다. 그러면 징역 한 3, 4년 살거든요. 그럼 3, 4년 동안 살다 나오면 3, 400 버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 행위로 번 수익은 100% 환수시키자. 그리고 범죄 수익을 갖게 하는 건 상식이 어긋나는 거니까 과거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수익한 것도 다 뺐자. 몰수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이번에 이재용이 국민연금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무려 5천억 가까이 피해를 입히고요. 자기는 3조 원 정도의 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범죄 행위로 한 거잖아요. 대통령 측근 최순실한테 돈 주고 이런 짓을 한 건데 범죄 행위니까 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 만들자. 그런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해 주세요. 김기덕 님이 이런 글을 해주셨어요. 네이버 다음에서 이재명 검색 많이 해주시고 기사에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저도 부탁 좀 드릴게요. 정태호님, 리코법 도입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호섭님 것만 읽고요. 그만할게요. 12시 반 다 돼가네. 이번 최순실 사건에는 청소년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이번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저희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은 전혀 미숙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18세 되면요 알 거 다 알아요. 사실 판단력도 높고 제가 촛불 집회 현장에 가보면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자기 의사 다 표현하고요. 충분히 다 세상 일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권 안 주는 거는 원래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니까 모두가 투표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리다는 이유로 미숙하다는 이유로 판단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임시로 뺏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 능력이 있으면 돌려줘야죠. 그죠? 근데 안 돌려줘요. 이번 2월달 임시국회에서 저는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여러분, 밤이 늦었는데요. 이제 그만할까요? 저는 여러분들 덕에 정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 다른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언론이 저를 죽이려고 맨날 했고요. 종북몰이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저를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의 표적이 됐나 하면, 제가 부패한, 또는 부정한, 또 잘못된 걸 보고 눈 뜨고 못 넘어가는 성질이에요. 성질이 못됐기도 하고 또 한편은 제가요 성역과 금기에 도전하는 게 취미인 사람입니다. 남들 안 하는 거 해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게 스스로는 어려운 길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나쁜 짓 한 건 아니니까 이 세상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다닐 때 그때 제가 다쳐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팔도 다 휘었거든요. 이렇게 사실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죠. 코도 냄새를 못 맡고 귀도 사실 난청입니다. 어릴 때 하도 기계 소리 이런 데 많이 노출돼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저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큰형님은 건설 노동 하시다가 추락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형님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흉터가 아주 심하게 많이 남았죠. 이렇게. 제 여동생은 건물 청소 그거 하다가 재작년에 죽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근데 산재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제 꿈은 세상에 좀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기여한 것 이상의 많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누구는 그걸 뺏긴 거잖아요. 그건 불공정한 거죠. 뺏어가는 사람, 뺏기는 사람. 좀 그러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러려고 열심히 하죠. 제가 대학 마치면서 판사, 검사 사실 하고 싶었어요. 성적도 됐고. 근데 진짜 제가 살아왔던 그 현장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후부터 제가 인권 변호사로, 또 시민운동가로, 또 시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말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공정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또 공정하게 경쟁하고 또 자기가 기여한 만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소수 몇 사람들이 좀 욕심 채우려고 다수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꿈, 희망 다 빼앗고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애도 낳기 싫게 만들어버렸는데 그런 세상 좀 바꾸고 싶어요. 제 필생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자리 때문에 공직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 공직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타협해서 제가 지금 강성으로 불린다지 않습니까? 강성의 좌파 또는 진보 이렇게 분류돼서 이거 좀 중도 또는 보수 표들라면 좀 정책도 좀 바꾸고 강경 주장, 원칙적 주장 좀 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런 저의 가치와 양심 추구하는 바를 바꿔가면서까지 소위 대통령이나 무슨 공직자가 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은 제가 자리 차지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제가 좋은 세상,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것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상관없죠. 그 도구를 얻기 위해서 저를 바꿔버리면 제가 도구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 믿고 그냥 공정한 세상 만들고 부정부패, 불의한 세력들하고 열심히 또 싸우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좋은 밤 되세요.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봤는데 지금 2,929분이 동시 접속으로 저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면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죠. 이게 많이 넘어가야 되겠네. 이거 엄청나게 좀 글이 많이 들어와서요. 황소의 고집 좋아해요. 저 황소 고집이 진짜. 여러분도 보시는군요. 몇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있나. 자, 넘겨볼까요? 드디어 3,001 됐습니다. 이 야심한 금요일 밤에 3,00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혜영님 좋아요? 땅끝. 윤민철님은 저기 해남이신가 보네요. 교육적으로도 좀 바꿔주세요. 너무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요. 경쟁사회를, 경쟁이 치열한 걸 바꿔야죠, 사실. 이주연 님도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좀 지나간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재호님. 고향이 영양이라고 했던 시장님 평생 지자 이재호. 그분이시구나. 제가 기억나요. 제 어머니도 고향이 영양 청기면 행화리. 우리 어머니가 청기면 출신이세요. 그 청기면에서 산을 넘으면 그게 예안면인데 그 산 넘는 첫 번째 영양군 청기면하고
안동군 예안면 요 경계 산꼭대기 거기가 저희 출생지예요. 요새도 하루에 버스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들어온대요. 제가 어릴 때 그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요. 그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냐면 한 6km 가까이 됐어요. 학교까지.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면 이제 7살, 8살 요때 아닙니까? 근데 그 6km를 산길을 걸어가는데 요즘 저 차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산길이에요. 산으로 이 오솔길이 있는 거 있죠, 산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걸어가면 나뭇잎들이 얼굴에 툭툭 걸립니다. 왜냐면 산길이니까. 근데 그 산길을 그 초등학교 1학년이 6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산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학적부라 그러나요? 생활기록부? 통신문? 그걸 읽어봤더니 1학년 때, 이거 진짜 비밀인데 우리만 알고 다른 데 가르치지 마세요. 1학년 때 결석을 80일을 했더라고요. 지각 70일. 절반을 지각하거나 결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 명장군 청기면이 고향인 분을만 봐서 반가워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됐습니다. 홍군님이 재벌 해체, 적폐 청산, 친일 청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재벌 얘기 잠깐 할까요? 이제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재벌이 사실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 족벌들이 문제입니다. 가문들이. 이 사람들이 주식 지분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5%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 100% 완전히 지배하는데 이거 도덕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불법 행위를 하는데 기업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기업들을 이용하죠. 이번에 이재용이 자기 그 총수집이 상속하는데 삼성물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지금 이용해 먹었잖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서 제가 배터리 잠깐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안 되겠다. 잠깐만요. 배터리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집사람이 절대로 이게 방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잠깐 놔두겠습니다. 사실은요, 제 아내가 지금 광주 갔어요. 광주. 전라도 광주. 그래서 오라는 분이 많아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절대로 집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하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됐다. 여러분도 저를 이 집에서 봤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참 금요일 밤에 저 이런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 되게 많네요. 3,300분이 넘었어요. 금요일 밤인데 12시 다 돼가요. 참 재벌 얘기. 그래서 이 재벌 가문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재벌 기업들한테서 가문들의 부당한 지배, 이 불법 행위를 싹 제거하면 이 재벌 기업들이 얼마나 튼튼한 기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튼튼한 기업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 기업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는 재벌 체제 해체입니다. 재벌 기업군에서 재벌 기업 집단에서 재벌들의 부당한 지배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암적 요소를 싹 제거하자는 거죠. 그럼 기업이 얼마나 튼튼해지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재명이 재벌 해체하자고 그런다. 재벌 기업 없애자 그런다. 뭐 사진 3,000원도 괜찮고 이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는 또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또 투표도 해야 되는데 그 투표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니까 주변 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좀 하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동시에 1,500분이 같이 보고 계신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댓글이 너무 빨리 사라져가지고 이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 돈을 받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좀 넘긴 다음에 다시 좀. 김형구님, 요즘 종편의 언론 조작이 너무 심하다. 이재명 대통령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개표도 수개표로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들에게 또 당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 수개표 문제는 좀 국회에서 이번 2월 중에 좀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노력하죠. 실제로 뭐, 투표소에서 수개표 해버리면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덜 들고, 또 안전하고, 또 그 결과 정확하게 표시해서 뭐 본부로 가서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수개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 일이란 누군가가 뭘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 자체도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 안 생기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개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송영길 의원이 또 발의도 했고 또 수개표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 분들 많으시니까 또 노력해보죠. 정명균 님이 나주에서 봤다고 그러시네요. 언론에서 이재명 얘기를 뺀다. 뭐 당연하죠. 제가 재벌 체제를 해체해서 재벌 가문들이 재벌 기업들한테서 아예 손을 못 대게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요 광고주인 언론들이 저한테 우호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뭐 언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SNS로 네트워크로 열심히 또 서로 의지하고 힘써서 언론 한번 이겨보자고요. 우리가 언제 기득권자들한테 뭐 도움 받아가면서 뭘 했습니까? 저는 정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득권자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억제하는 게 쉽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정치는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을 지원하는 이 암묵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도 기득권자, 즉 강자를 편을 들고 다수의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방치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는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저부터라도 우리 여기 지금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부터라도 사실 정상적인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시키고 그래서 진짜 다수의 약자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기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우리 보도하지 않는 거 슬퍼하지 말자고요. 대신에 항의는 합시다. 언론들은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언론사들이 전화도 한번 해주세요. 왜 안 내주냐, 빼주냐, 왜 빼느냐.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 손가락 혁명 동지들이. 그리고 참 지금 말씀드리는 김에 그 부탁 하나 드릴게요. 좀 화나더라도 표현들은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감정을 좀 통제를 못해서 상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냥 사실 강한 거는요. 제대로 지적은 하고 대신에 지적하는 내용이 품위가 좀 있고 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를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똑같은 거라도 예를 들면 험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모욕적 표현을 쓴다든지 또는 뭐 허위 사실을 뭐 넣어서 이렇게 비방한다든지 이러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럼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혐오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결국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거든요. 우리 조금만 신경 쓰자고 이 감정을 좀 잘 추스려야 돼요. 뭘 이렇게 반박하더라도 또 상대를 비판하더라도 정말로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애정 가지고 점잖게 부드럽게 지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너무 빨리 막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제가 조금씩. 전정민님, 시장님 덕에 요즘 성남 시민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시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사실 좀 그렇죠. 제가 기초단체장인데, 소위 대한민국 대선 후보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는, 사실 성남시에서 실적 때문일 겁니다. 성남 시민들이 많이 선전해 주시고,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국에 알려져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우리 홍보해 주시는 우리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같이 하신 친구들이 2,000명을 넘었네요. 2,115분 되셨습니다. 잠깐만, 이게 누구야? 유지훈님, 트럼프처럼 연설 때 막말 팍팍 해주세요? 이거 농담이죠? 제가 진짜 막말한 일 있어요? 직설적 표현을 한 일 있어도 제가 막말하지는 않았는데 농담이실 거라고 봅니다. 김태환님, 산모님의 맘마이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누가 그 맘마이스 찍을 때 그 페이스북으로 중계하는 건 잠깐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인구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여론조사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요. 그 사실은 안 맞잖아요. 여론조사 맞은 거 봤어요. 작년 4.13 총선 전혀 여론조사 안 맞았죠. 다 새누리당이 뭐 180석 할 거냐, 뭐 200석 할 거냐 막 그랬는데 실제로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았죠. 미국의 경선도 그랬고 또 미국의 대선도 그랬고 그 사실은 전혀 안 맞았던 거 아닙니까? 자신감을 갖자고요. 정찬규 씨께서 3년 전부터 지켜봤는데 주위에도 항상 말했고 제 신념과 가장 적합했고 눈빛에 반했습니다. 제 눈 작은데 눈빛에 반했다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항상 앞으로도 응원할 거고 믿고 갈 겁니다. 가슴 벅찬 나의 아니 우리의 미래에 가장 필요하고 절대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지위를 노리고 뭘 한 일은 없어요. 제 집사람이 요새 옛날 제 일기장, 그 공장 다닐 때 썼던 일기장, 그 일기장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출연 요청도 하고 오고 그러니까 읽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시집 온 다음에 그 어려울 때나 또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인간은 그 일기장을 봤더니 그 일기장에 나와 있는 그 꼬맹이의 모습이 지금 자기 남편 즉 저하고 너무 똑같더래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고 똑같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뭐 지지율도 정체중에 가니까 뭔가 변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변신하는 게 어떠냐. 뭐 예를 들면 사드 문제나 또 한미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그냥 좀 접고 친미적 태도 뭐 이런 거 좀 보여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죠. 제 진심인데 저는 어떤 지위를 탐해서 뭘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그야말로 그 지위가 가진 권한이죠. 제가 성남시장이 된 것도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그 시립의료원을 성남시에서 막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건으로 제가 수배가 돼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직접 시립의료원 만들자 이렇게 마음먹어 가지고 그때 시장 출마를 결심했거든요. 이게 시장 출마해서 6년 만에 당선이 돼가지고 결국 2013년에 착공해서 지금 이제 올해 완공이 됩니다. 사실 저는 시립의료원, 즉 공공의료 확보 운동을 완료하기 위해서 시장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저한테 누가 재벌하고 손잡으면 대통령 만들어줄게. 엄청난 돈도 주고 뭐 세력도 주고 막 보도도 사실 뭐 방송에 누구처럼 많이 나가면 제가 바로 1등 할 거거든요, 사실은. 좀 태도 바꾸고 이러면. 근데 제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나를 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대통령 될 생각 없다.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일도 못하는 대통령 왜 되냐. 제가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통령 될 거면 시켜줘서 도도 안 한다. 일 못하는 대통령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시장이나 뭐 인권운동가 시민운동 하는 게 낫지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저는 시류에 맞춰서 저를 바꿔가면서 뭐 어떤 지위 얻고 싶은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원칙적인 생각, 가치 이런 거 그냥 끊임없이 주장하고요. 그걸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그 동의하시면 저를 지지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영 뭐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아직 너는 때가 아니다 라는 사람이 많으면 그럼 뭐 기다려야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저를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자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어디서나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가끔씩 제가 말실수하죠, 그죠? 뭐 그 아직 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은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말한 거 다 지켰고 지킬 수 있는 얘기만 했고 그리고 상황 따라 뭐 제 입장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 있는 게 저는 원고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아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이 써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 얘기를 해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 점들로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바꿔가면서 소위 이제 부안해동 해가면서 제가 자리를 놀릴 생각은 없어요. 저보고 고집세다고 자꾸 누가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긴 하던데 그래서 저는 뭐 꿋꿋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현홍님께서 시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좀 쓰시면 제가 읽어볼 거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누가 하지 말라더라고요, 여기 집에서.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고 소위 우리 친구님들 반응이 좋으면 제가 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번에는 메일, 쪽지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시간 정말 너무 없어서요. 잘 못 읽어요. 뭐 우리 참모진들이 좀 분류하긴 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재밌다네요. 그 김용민 씨가 맘마이스라고 파파이스 예, 그 대응하는 그런 무슨 뭐 팟캐스트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서 저희 집사람 제 아내를 제일 먼저 찍었대요. 근데 그거 되게 재밌답니다. 저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배고 교육 정책 잘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얘기처럼 재벌이 해체되기 전까지 교육은 변할 수 없습니다. 재벌 개혁이 되면 저 같은 사교육은 없어집니다. 맞아요. 이 교육 정책은 정말로 참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이긴 한데 이 기회의 관문을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뭐 젊은 세대들 수십만 명이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통과하는데 너무 고통이 큽니다. 근데 그 통과하는 규칙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기회를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 기회는 사실은 산업, 경제, 고용 문제입니다. 정부가 강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약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취하면 그러면 사실은 뭐 다수가 기회를 누릴 테고 기회의 관문이 커지니까 경쟁도 좀 완화되고 그러면 사실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부분적인 거 그걸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뿌리가 있는데 안 고쳐집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우리 정치를 아무리 고쳐도 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재벌들, 이 사회 경제 권력자들을 저희가 정비하지 않는 한 그들이 계속 이 사회의 실제 뿌리로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현상적인 거 정치 고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비슷해요. 교육 문제도. 지형태님은 고향 선배님이시라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팩트에 기초한 비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번에 누가 도와준다고 뭐 도와준다고 한 거겠죠. 뭐 허위사실, 모욕적 표현 이런 거 하다가 우리가 품위 없는 정치 집단, 정치 세력으로 이게 낙인이 찍혀서 타격이 컸어요. 그런 건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 줄 거죠. 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최양규님이 후원금 모아서 시장님 산삼 좋은 놈 사주자고 하시는데 저 산삼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힘 팍팍 나요. 오늘 보니까 벌써 2,100명 넘으셨어요. 2,156분 같이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힘나잖아요. 우리 지금 동시 접속해 주시는 2,200분 가까이 되는 분만 정말 입장 통일해서 뭐 예를 들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또 주변에 후원을 권장 좀 해주시고요. 본인들도 해주시겠지만 10만 원은 다 환급되잖아요. 약간 정성인데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또 그 선거인단도 좀 같이 하자고 해주시고 또 자원봉사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죠. 자원봉사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집에서 우리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목록 같은 거 드리고 그 선거인단 가입 좀 하도록 권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제가 이 경선 얘기 잠깐 할까요? 되게 뭐 여론조사 지지율 보고 이재명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선은요 적극적인 행동가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어때요? 여론조사는 이 전화를 누군가가 받습니다. 5,000명을 대표해서 전화를 받는데 95%는 전화를 아예 끊어버려요. 오면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끊어버리고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중에 한 5% 정도 좀 시간 여유 있고 좀 그런 분들이죠. 전화 받아가지고 누구 당선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이 세다는데 뭐 세력도 많은데 이러면서 그 사람을 누르잖아요. 이게 여론조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경선에 안 나옵니다.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선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도 모바일 투표 다 했는데 그때 모바일 투표까지 포함해서 신청한 전국의 이 선거권자가 100만밖에 안 됐어요. 100만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실제 투표한 사람 또 몇 명이냐면 60만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30만 좀 넘으니까 문재인 지금 현 후보께서 과반수가 넘어가지고 결선 투표도 없이 그냥 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30만 정도만 찍으면 그 후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구 5,100만인데 그 중에 30만 또는 50만 뭐 많이 잡아서 100만 그럼 2% 아닙니까? 100명 중에 2명 1000명 중에 20명 이 정도가 실제 투표를 하는데 1000명 중에 20명은 사실 많죠. 우리도 지지율이 지금 뭐 굳이 뭐 하면 한 10%, 8%, 10%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렇게 일부만 정말 열심히 찍으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은 여론조사와 다른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세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치학 교과서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고 대세는 유지되지 않아요. 대세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추세로 뚫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잘 유지가 안 되고 특히 경선에서는 될 것 같은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요. 꼭 돼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찍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꼭 돼야 할 사람 찍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인데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은 지금 금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 친구분들한테 맨날 일방적으로만 제 하고 싶은 얘기하고 요새는 좋아요도 잘 못 누르고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한번 하실 말씀 해주시면 제가 제 의견 말씀 좀 드리고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논산 촌놈이신 김대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경근님도 계세요. 우리 박창숙님 저도 반갑습니다. 이 정성희님도 들어와 주셨고 이선희님 저도 흑입니다. 박서정님 여기서 좀 봐야 되겠는데 아이고, 저도 이 노안이라서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다 읽어봐야 되는데 댓글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이 노안이라서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다. 이제 됐습니다. 임주은님 화이팅입니다. 이명주님 현직 역사교사시라고요? 네, 우리 건영님 후원 얘기해 주셨는데, 글쎄요, 오늘 예상보다 빠르게 하루 만에 약 3억 가까이, 그 대개는 뭐 10만원, 3만원, 만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무려 3억씩이나 내주셨어요. 저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진 세상 되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저한테 정말 요즘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근데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이님도 후원하셨다네요. 감사합니다, 이이님. 우리 이선희님, 시장님이 경선에 나오면 표를 갈라먹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제가 경선을 나가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정해질 테고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면 제가 이기면 당연히 다른 우리 경선 후보들이 저를 도와줄 테고 또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지거나 또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저도 열심히 도와줘야죠. 원래 경선을 치르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경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쟁을 해야 우리 팀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전혜숙님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조구경님 사랑합니다 그러시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구경님. 우리 박서정님 네 이재명입니다. 이영란님도요 사랑하는 시장님 해주셨는데 현수 엄마도 왔어요? 제가 요새 나경민님 저보고 맥주 한잔 먹으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술을 못 먹어요. 뭐 먹을 수는 있는데 힘들어서 술을 먹으면 다음날 일정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예 술을 입에 안 대요. 선거 끝나면 이제 그동안에 밀어놨던 거 한꺼번에 다 먹어야죠. 우리도 한번 모여서 술 한잔 하죠, 뭐. 화면이 누웠어요? 그렇구나. 제가 이 화면을 좀 돌려야 되겠다. 저도 왜 누워 보이나 했더니 제가 누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거꾸로 되나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 이제 괜찮죠? 이제 똑바로 됐죠? 네, 똑바로 됐습니다. 이게 역시 초보자라서 이제 제대로 나오죠. 화면 괜찮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사실 즐거워요. 제가 힘 받을 때가 어디겠어요? 뭐, 언론에 나오는데도 뭐, 그렇게 잘 써주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페이스북 동지들하고 이렇게, 우시오, 있자! 하고 있을 때 제일 힘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한테 힘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힘나잖아요. 자,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제 표정 좋아지지 않나요? 처음보다? 아이고,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우리 김대수님 후원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는데, 본인은 하지 마시고요. 주변 다른 분들 좀 하게 해주세요.